나이가 들어 보이지 않게 하는 시술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 노화의 3요소라고 하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 처짐, 두 번째 꺼짐, 그리고 주름,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의외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보톡스를 맞다가 안 맞으면 더 늙지 않나요? 뭐 선생님 보톡스 뭐 6개월밖에 안 가는데 그거 안 맞으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6개월이라는 시간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노화를 6개월이라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노화가 오기 전 미리 시술하는 게 좋다는 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는데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것 같아요. 모든 일은 우리가 초기에 또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건 좋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볼살이 좀 많아요. 볼살이 많아서 자꾸 처진다고 할 때 이거를 미리 조금 처지기 시작했을 때 미리 뭐 주사라든지 또는 가벼운 지방흡입 피부로 지방을 제거해버리면 처지는 걸 예방해서 나중에는 거의 많이 안 처지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얘가 이제 무거워서 완전 다 처지고 나서는 반면거상까지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호미로 막을 수 있을 때 호미로 막자, 그것도 맞고요. 하지만 미리 너무 선제적으로 우리가 막 과도한 시술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늦지는 않되 최선이 아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나한테 맞는 최소한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적절한 최소한의 시술들은 나중에 일이 커지기 전에 미리 하는 건 현명한 판단이죠. 어머니나 딸이 성형수술을 한다고 할 때 말리실 수술은 무엇인가요? 제가 이제 어떤 수술을 하지 말자,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절대적인 건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시술이나 수술들은 그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 시술은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니니까 이런 경우에 굳이 과하게 과잉으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구나, 또는 이런 시술이나 수술을 할 때는 미리 이런 부작용을 알고 시술을 받아야겠구나 라고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어르신들께 제가 잘 안 권해드리는 수술, 첫 번째는 트임 수술이에요. 눈 트임 수술. 우리가 뒷트임, 앞트임 이런 수술들 있죠. 보통 눈이 처졌을 때 상안검 수술 같은 거 하러 오셨을 때 원장님, 저는 평생 눈 작은 게 고민이에요. 눈 좀 확 틔워주세요. 저 트임 이런 것도 할래요. 이렇게 오시는데 저는 그거는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눈꺼풀이라는 것들은, 요 눈꺼풀, 위아래 눈꺼풀은 쉽게 가면 빨랫줄이에요. 안쪽에 있는, 바깥쪽에 있는 인대에 이렇게, 인대를 빨래대라고 생각하면 이 빨래대에 걸려있는 빨랫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롱대롱 여기 매달려 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빨랫줄은 처지겠죠. 이렇게 안 그래도 처져 있는데 이 빨래대가 꺾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축 처져버리죠. 그렇게 되면 이제 눈 밑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흔히 뭐 삼배간, 하얀 흰 눈동자가 보이는 거를 말하죠. 삼배간 또는 뭐 사배간까지 그렇게 돼 보이죠. 또는 눈이 이렇게 뒤집혀서 까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트임 수술은 저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제가 우리 어머니라면 권해드리지 않을 수술로는 미니 거상술이에요. 미니 거상술 흉터도 없고 너무너무 좋다고 뭐 광고도 엄청 많이 하잖아요. 왜 그거 반대하세요? 이것도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닌데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거상술을 필요로 할 정도가 되면 입꼬리가 이렇게 처지면서 얼굴 전체적으로 축이 무너진 상태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는 근육을 이렇게 당기지 않는 한 사실 피부만 이렇게 당겨서는 의미가 없는데, 미니 거상술이라는 수술은 피부를 절제해서 피부만 당겨주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근육을 당기지 못했기 때문에 금방 도로 처지고 오히려 흉터만 남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거상술이라는 수술의 의미는 얼굴에 있는 근육, 스마스층을 잘라서 당겨주고, 그러고 나면, 당기고 나니까 남는 피부가 있겠죠. 그 남는 피부만 살짝 절제해서 없애주는 게, 정리해주는 게 사실 거상술이에요. 그래서 미니 거상술은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는 사실 적절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라면 절대 권하지 않을 수술, 세 번째로 꼽는 거는 입꼬리 수술이에요. 입꼬리 수술 왜요? 입꼬리 올라가고 좋은데, 그쵸? 보통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입꼬리가 처진 원인이 입꼬리만 내려간 게 아니에요. 얼굴 전체 축이 이렇게 근육이 다 내려가니까 입꼬리도 처진 건데, 자, 얼굴은 이렇게 내려가 있는데 여기 입꼬리를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꼬매서 붙여놨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어색합니까? 조커도 아니고, 그쵸? 그래서 굉장히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워요. 그리고 흉터도 많이 보입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축 자체가 올라가면 입꼬리는 저절로 올라가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입꼬리가 처진 게 고민된다면 사실 거상수술이 적당하죠. 또는 실리프팅이라든지 또는 다른 적극적인 리프팅 수술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죠. 제가 권해드리지 않는 수술, 네 번째로는 보형물 수술이에요. 왜 보형물 여기 넣으면 얼마나 좋아요. 오래가고. 그렇죠. 그런데 첫 번째,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보형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콜라겐 부스터라든지 필러같이 그냥 주사로 간단하게 해결되는, 또 그런 아이들의 장점은 보형물처럼 딱딱하지 않고 굉장히 우리 살하고 거의 촉감이 비슷해요. 전혀 이물감이 없거든요. 안전하고 간단하게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요. 보형물 수술은 우선은 수술이기 때문에 절개가 필요하고, 절개 막 이마 쫙 째야 되고, 그런데 다 째서 들어가야 되고요. 뼈에 들어갔을 때 뼈를 함몰시켜요. 나중에 보형물이 들어간 자리는 뼈가 이렇게 패여 있거든요. 그런 이제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간단하게 안전하게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수술로 어색하고 이물감이 느껴지는 그런 시술을 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수술은 아니고요. 제가 권해드리지 않는 걸로는 애교 필러가 하나 있어요. 애교 필러 많이들 하잖아요. 펀너는 애교도 생기고 얼마나 좋은데 원장은 자기는 애교가 있으면서 못하게 하네, 그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애교를 하게 되면 눈 밑에 우리가 지방 주머니가 볼록하게 늘어지면 참 나이 들어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피부 탄력이 없는 상태에서 애교에 필러를 넣게 되면 볼록하게 늘어지면서 꼭 눈 밑 지방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 피부가 탄력이 안 좋은 경우에는 축 처지면서 굉장히 보기 싫게 늘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하더라도 아주 살짝, 하는 듯 마는 듯 자연스럽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피부가 어느 정도 탄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또 딸에게 권하지 않는 거, 사실 어머니께 딸에게 구분하기는 좀 어려운 면은 있는데, 좀 젊은 분들한테 젊은 분들이 이런 수술할 때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할 수 있는 것들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눈매 교정이에요. 눈매 교정 엄청 많이 하는데, 나 작년에 눈매 교정했는데 뭐 이러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눈매 교정이라는 수술이 눈매를 예쁘게 하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눈매 교정 수술은 안검하수를 교정하는 수술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검하수 수술이에요. 안검하수 수술인데 왜 눈매 교정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눈매를 예쁘게 하는 수술이 아닙니다. 그러면 눈매 교정 수술, 안검하수 수술을 언제 하는 것이 좋냐? 눈이 처졌다 그럴 때 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눈이 처졌다고 눈매 교정 수술을 하는 건 아니고요. 진짜 안검하수가 있을 때 하는 건데요. 그럼 내가 진짜 안검하수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한번 안내를 드려볼게요. 우리가 눈이 보통 눈을 다 떴어요. 눈을 다 떠보세요. 근데 눈이 잘 안 떠져요. 이렇게 눈이 안 떠졌을 때 우리가 안검하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거의 90% 이상은 눈꺼풀에 피부가 처진 거예요. 안검하수라는 건 눈 뜨는 힘 자체가 눈을 뜨는 근육으로 눈을 떠야 되는데, 눈 뜨는 근육 자체가 약할 때를 안검하수라고 불러요. 자, 거울을 보시고요. 눈을 이마가 아니라 이마를 꽉 누르세요. 안 움직이게. 이 상태에서 눈을 최대한 떠보세요. 눈이 잘 안 떠져요. 눈이 거의 안 떠집니다. 그럴 때, 자, 눈꺼풀을 살짝 위로 올려보세요. 이러면 눈이 잘 떠진다. 그렇다면 이건 안검하수가 아니에요. 눈 뜨는 근육은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자, 눈을 떠보세요 그랬어요. 눈을 뜬다, 눈을 떠요, 이렇게 뜨시는 분들 있죠. 눈을 분명히 떴는데. 이런 분들 어때요? 눈을 이렇게 올려줘도 눈이 안 떠지죠. 자, 이거는 눈 뜨는 힘이 약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눈 뜨는 근육을 직접 당겨주는 안검하수 수술이 필요해요. 이건 이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린 건데, 대충은 눈 자체를 뜨는 힘이 약한지, 또는 눈썹을 살짝 이렇게 피부를 당겨보니까 눈이 잘 떠졌는지를 구별하시면 돼요. 두 번째, 인중축소술. 인중축소술하면 어려 보이고 좋은데 왜 하지 말라고 하실까? 네, 인중축소는 굉장히 좋은 수술이에요. 하지만 코 쪽으로 해서 이렇게 잘라서 이제 피부를 잘라내는 수술인데요. 사실 특히 젊은 분들은 충분히 인중을 이렇게 올리는 운동만으로도 인중을 많이 짧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보통 운동을 하시라고 운동을 알려드리고 운동을 계속 실천하실 수 있도록 격려를 해드려요. 그리고 내가 인중이 길어 보인다고 할 때 의외로 입술이 얇아서 인중이 길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또 입술에 살짝 주사로 필러만 조금 넣어줘도 인중이 굉장히 짧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술보다는 그렇게 먼저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해도 안 된다 그럼 그때 수술해도 늦지 않다. 제가 또 추천드리지 않은 수술 세 번째는 이마거상술입니다. 왜? 이 이마거상술 정말 요즘 많이 하는데 왜 하지 말라고 하는지. 그렇죠? 무조건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마거상술의 원래 진정한 목적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여기가 주름이 생겨요. 이마 자체가 처져서 이렇게 가로주름이
눈이 미간 쪽에 생겼을 때 여기를 펴주는 게 이마 거상술의 주된 목적입니다. 눈이 처졌다고 이마 거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분들이 이마 거상을 하면 효과가 좋지만 젊은 사람들은 이마 거상을 하게 되면 많이 올라가지도 않을 뿐더러 여기가 강하게 당겨지면서 눈하고 눈썹 사이가 멀어지면 좀 맹해 보이는 느낌이 좀 들 수도 있고요. 금방 도로 다시 복원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눈이 처졌다면 눈에서 해결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으로 제가 추천드리지 않는 수술은 이제 윤곽수술인데요. 윤곽수술 무조건 하지 말라, 그건 절대 아니고요. 필요하다면, 정말 뼈가 얼굴이 커 보이는 원인이라면 윤곽수술은 정말 좋은 수술입니다. 하지만 사실 대부분은 우리가 지방 또는 근육 또는 늘어진 피부를 살짝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라인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광대를 쳐서 생기는 팔자 늘어짐, 여기 사각턱을 뼈를 쳐서 생기는 볼살 처짐 같은 부작용을 생각해서라도 윤곽수술은 내가 꼭 필요할 때 하는 것이 좋다. 그보다는 먼저 처진 지방이 있거나 또는 근육이 많이 만져진다면 그런 경우는 지방이나 근육을 줄이는 간단한 방법으로도 많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이게 지방인지 근육인지 사실 이걸 구분하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이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보조개 수술인데요. 보조개 있으면 예쁜데 왜 만드실까? 그쵸? 보조개 젊은 사람들이 하면 정말 예쁘고 귀엽고 포인트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가 나이가 들어서는 보조개 수술을 하게 되면 이게 나중엔 흉터가 됩니다. 보조개가 생기는 그 중심으로 이렇게 길게 굉장히 깊은 흉터가 생겨서 나중에 굉장히 보기 싫은 주름이 돼요. 그래서 나중을 생각하면 하지 않았으면 하는 수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소개를 드려봤어요. 중장년 세대가 많이 하는 시술 종류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제 질문을 조금 바꿔보면 아마 이제 나이가 들어 보이지 않게 하는 시술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질문일 것 같아요. 우리가 노화의 3요소라고 하거든요. 노화의 3요소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첫 번째는 처짐, 두 번째 꺼짐, 그리고 주름,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처짐. 처짐의 가장 큰 원인은 지방이에요. 얼굴에 무거운 지방이 있는 경우에 중력 때문에 결국은 어쩔 수 없죠. 처짐의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처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지기 시작한 늘어진 이런 지방들, 이런 볼살을 빼자는 게 아니라 이런 늘어진 팔자 위의 지방, 입꼬리 위쪽에 있는 지방, 이런 턱 밑에 있는 지방, 이런 늘어진 지방들의 볼륨을 좀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흔히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간단하게는 지방을 분해하는 지방분해 주사, 저희 병원은 엔팅 주사 같은 것들, 또는 지방을 간단하게 바늘구멍을 뽑아낼 수 있는 달걀 수술 같은 그런 지방을 제거할 수 있는 수술들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두 번째로 꺼짐. 나이가 들면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기죠? 이런들이 푹 주저앉죠. 주름, 여기 꺼지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유지 인대가 있는 부분들이 꺼지게 되는데, 그런 꺼진 부위들은 인대가 나이가 들면서 처지면서 푹 패이게 되는 현상이에요. 그런 인대들을 밑에서 받쳐주는 시술들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보통 이제 히알루론산 필러나 콜라겐 부스터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채우는 게 아니라 인대를 강화시켜주고 받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이렇게 걱정하듯이 티나고 그러진 않아요. 세 번째로 잔주름이나 미간에 있는 깊은 주름 같은 주름들인데요. 이런 주름들은 물론 표정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노화에 의한 콜라겐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그런 변화들이기 때문에 우선 과도한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보톡스를 예방적으로 맞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콜라겐을 계속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습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정말 중요하고요. 또 조금 떨어진 콜라겐을 계속 보충하기 위해서는 스킨 부스터를 꾸준히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니까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이 정도는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미용 상식은 무엇인가요? 의외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첫 번째, 보톡스를 맞다가 안 맞으면 더 늙지 않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반대로 바꿔서 한번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누가 성적이 되게 안 좋았는데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서 성적이 엄청 올랐어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다시 공부를 좀 안 해요. 그러면 옛날보다 성적이 더 떨어질까요? 그렇진 않겠죠. 보톡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생님 보톡스 6개월밖에 안 가는데 이거 안 맞으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6개월이라는 시간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노화를. 시간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나 보톡스 뭐 6개월밖에 안 가는데 안 맞을래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6개월의 시간을 버는구나. 그동안의 노화가 정지되기 때문에 6개월 이후에도 6개월 동안 진행됐던 노화만큼은 내가 정지된 거예요. 다시 노화가 진행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가능하면 저는 이제 꼭 필요한 부분들은 보톡스 같은 도움은 아주 간단하니까요. 안전하게 시술하면 좋겠다. 두 번째, 필러 맞으면 움직이지 않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팔자의 대부분은 맞아보시고 필러가 움직였다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필러의 잘못은 아니에요. 필러는 사실 움직이는 부위에 유지하는 인대 밑에 강하게 받쳐줘야 되는데 위쪽에 놔주게 되면 당연히 잘못해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필러를 놓는 위치가 잘못돼서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안전하게만 놓는다면 절대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시술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이런 또 질문들 많이 해요. 레이저 받으면 뭐 피부 얇아지지 않아요? 네.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예요. 레이저 중에서는 깎아내거나 태워버리는 레이저들이 있어요. 어블레이션 레이저라고 하죠. 보통 이제 전 뺀 레이저들이 되게 이제 그런 레이저들인데 그런 레이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레이저들은 안에 열을 가해서 오히려 안에서 콜라겐을 증식시키고 피부를 더 강화하고 피부를 두껍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안면거상은 한 번만 가능하지 않아요?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옷이 막 늘어졌어요. 그래서 옷을 꼬매서 다시 입었어요. 근데 입다 보니까 또 늘어났어요. 또 꼬매서 또 줄여줘도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면거상도 여러 번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여러 번 하도록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대로 시술해서 다시 또 재수술하지 않도록 그렇게 예방하고 실천하셔야죠. 이제